오늘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규모 7.9의 강진이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수도권 일대를 강타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를 믿은 일본인 자경단이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독립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학살된 조선인은 무려 6,661명. 참사가 발생한 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나 사과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당시 사건의 증언을 들어보고 진실규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저는 100년 전 관동 대지진 당시 한 젊은 조선인이 학살된 일본 사이타마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총과 칼, 낫으로 무참히 살해됐는데요. 당시 조선인을 학살했던 이곳 자경단 단장의 후손이 그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직접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의 오래된 고택. 100년 전 이 마을 자경단 단장의 손자 다카하시 씨가 나무 상자에 보관해온 수첩을 꺼냅니다. 수첩엔 당시 자경단장이었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왜 조선인을 살해했는지 빼곡히 기록해놨습니다. 조선인가 이돈이毒を入れるという噂話があった。女子供は特に注意しろと。 관동 대지진 이틀 후 학살을 피해 도쿄에서 도망쳐온 젊은 조선인이 마을 자경단에 붙잡혔습니다. ことをこっちから指名してね、発言しろ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たって言ってましたね。できなかったってやっぱり韓国の人だから。 창과 도끼, 권총을 든 자경단의 집단 폭력에 20살 간 넘었던 조선인 강대응 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最後もうブスブスやられて体が動かなくなった時は最後ここの水路に足を片方入れてそれで動かなくなったっていう。 도쿄 남쪽 요코하마는 당시 가장 많은 조선인이 학살된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가나가와 철교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지금 철교는 없어졌지만 관동 대지진 당시 이곳에서만 500명이 넘는 조선인이 학살됐습니다. 경찰과 군부대의 통신망을 통해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졌고 요코하마 곳곳에선 조선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학살 2달 뒤 일본 경시청이 작성했던 보고자료엔 자경단의 구성과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제대한 군인들이 자경단에 대거 포함되면서 학살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自警団の組織化で一番中心になったのは在郷軍人です。この人たちは日清日露戦争、そういう戦争に、体験をしている人です。 오늘 민단 주최로 열린 100주년 추념식에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 몇몇이 참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요 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수천 명의 제1한국인이 무참히 학살당했던 관동 대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왜곡과 은폐는 100주년을 맞은 이번에도 계속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을 입증할 정부 기록이 없다며 진실을 외면했는데요. 맞는 말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이틀 앞둔 그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다시 한번 관동 대학살을 부정했습니다. 政府として調査した限り、政府内において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の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ところであります。 관동 대학살에 대한 기록을 정부 조사에만 한정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설사 정부 조사만 따진다 해도 기록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문서 2009년 3월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가 내놓은 관동 대지진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관동 대학살에 대해 관청과 피해자, 주변 주민에 의한 살상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학살이란 표현이 타당한 예가 많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또 살해 대상은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피해자 숫자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지만 지진 사망자의 1% 이상, 몇 퍼센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한 건 일본 정부였고 보고서는 내각부 홈페이지에 지금도 공개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부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当該記述は有識者が執筆したものであり、政府の見解を示し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その内容について政府内に事実関係を確認することの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하지만 대지진 직후인 1923년 11월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고토 신페이가 직접 작성한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형사처벌된 사건 기준으로 조선인 233명이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도 기술돼 있습니다. 관동 대학살에 대한 일본의 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내용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군대와 경찰, 자경단이 조선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희생자는 수백 명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이런 서술도 점차 모호해져 가곤 있지만 여전히 고교 역사교과서 12종 가운데 10종이 관동 대학살을 역사적 사실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3개 교과서는 군과 경찰, 자경단을 조선인 학살의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죽음들, 애타는 후손들은 지금도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남 의령군 석천마을. 100여 년 전 먹고 살 길을 찾아 일본으로 떠났던 주민 11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올해 8순인 정행규 씨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오직 한 분이 조금 뒤늦게 거기에서 혼자서 이제 숨어가지고 살아남으신 분이 돌아가셨다. 할머니 곁에 할아버지 위패만 모셨습니다. 6월도 못 찾아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 우리 조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위패로 가르메가 같이 합장을 했어요. 이 마을의 또 다른 희생자 오효근 씨는 사망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손자 며느리는 남편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워낸 시할머니를 어렴풋 떠올립니다. 다른 사람은 편지가 오는데 우리 조부님은 편지가 안 오도록 하네. 우리 조모는 살바 개같이 있어도 이제 할배 오는 거를 쳐다보고 지금도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내 눈물이 난다. 1923년 그해 임시정부가 관동 대학살 조선인 피해자를 6,661명이라고 추산했을 뿐 해방 뒤에도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피살자 290명의 명부를 작성한 뒤 방치하다 지난해 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408명의 희생자 명단을 만든 게 전부입니다. 이 사건은 묻혀진 사건이고 또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건이었고 역사에서 배제된 것처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진상이 밝혀져야만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애타는 후손들은 직접 기록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경북 출신 희생자 남성규 씨의 외손자 권재익 씨. 가족 관계가 망라된 재적 등본에서 외조부의 피살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대정 12년 9월 5일 오후 9시 군마현 다야군 등강경찰서 재적 등본에 그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감춰졌잖아요. 시간도 많이 흘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되는데 제 나이도 이제 내일면 70인데.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SNS에 시한수가 올라왔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조국으로 추앙받으며 돌아왔지만 느닷없이 모멸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내가 언제 동상 세워달라 했나. 오지 말았어야 할 곳을 왔다며 회한으로 절규하는 홍범도 장군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시인이자 40년 넘게 홍범도 장군을 연구해온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가 쓴 시인데요. 국방신문에선 이 교수의 인터뷰가 삭제됐고 홍범도 장군 영상도 비공개 처리하는 등 오늘도 홍범도 장군 지우기는 계속됐고 이에 대한 분노도 이어졌습니다. 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지난 2018년 국방부가 공식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시대 상황을 잘 몰라서 생긴 오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해지. 그러니까 소련의 상황을 잘 몰랐던 거야. 우리 강제 이주당하고 막 그런 눈물 나는 걸 잘 몰랐던 건데.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만든 이 영상은 그런데 최근 돌연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정부의 철거 방침에 반대해온 홍범도 평전 작가를 다룬 국방일보 기사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방부 문서를 보았는데 너무 유치찬란했습니다. 공산주의자로 활동을 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내놓아 보라고 하시죠. 군이 별다른 논의도 없이 5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흉상을 드러내기로 한 육군사관학교는 교과과정 개편에도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한국전쟁사와 북한학, 군사전략 3과목을 공통 필수 과목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연일 이념을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 독립운동가 정신계승 시민들이 이어가자.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1명 변경에 대해 해군이 검토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다른 답을 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